안녕하세요, 빠리 삼촌입니다. 오늘은 이 빠리 삼촌이 유럽에 살면서 많은 유학생들을 만나봤어요. 많은 유학생들이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시고 돌아가시는데, 그 중에서 유학을 잘 성공을 못하고 학업을 중간에 마치지 못하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갖고 5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1988년도 이후에 많은 분들이 해외에 나와서 유학 생활도 하시고 경험도 쌓으시고, 1988년 이전에는 유학고시라는 게 있었어요. 그 시험을 봐야지만 나올 수 있었고, 그 88년 이후부터는 여행하듯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아리 삼촌은 여기 해외에 산 지가 지금 한 18년 됐으니까요. 1988년부터 32년이라는 그 기간에 절반보다 조금 더 해외에서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살면서 참 많은 유학생들을 만나봤어요. 어림잡아서 세어봐도 18년 동안 만난 사람들이 500명에서 한 1000명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유학에 성공하는 사람, 또 중간에 유학을 포기하는 사람, 또 유학을 마치긴 했지만 학업을 다 마무리 못하는 사람,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 중에서는 훌륭하게 지금 자라서 음악인으로, 또 예술가로, 혹은 건축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회인으로 성장하신 분들도 참 많이 계세요.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유학을 실패하는 5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학을 실패하는 유형 중에 하나는 재정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재정이라는 것들은 유학 생활에 참 중요한 겁니다.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기 때문에 생활비도 많이 들고 들어가는 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준비를 나름 잘 하셔서 오시겠지만 준비를 너무 작게 오시는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6개월치 생활비만 준비해서 오셔갖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어떻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해봐야지, 아니면 혹은 1년 이렇게 해오셨는데, 현장에 와보면 돌발 변수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돈들이 나가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공부해야 될 시간에 일을 내기 위해서, 아니면 월세를 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시간에 공부를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공부는 조금 멀어지게 되고, 한국 식당이나 아니면 한국 식품점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시간을 보내신 분들, 학업이 주가 아니고 아르바이트에 매진하시는 케이스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너무나 실력도 있고 너무나 똑똑하고 또 앞으로 비전이 많은 친구인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유학 생활이 좀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학을 떠나시기 전에는 시간을 좀 늦게 출발하시더라도 그 기간 동안 최소한 월세를 낼 수 있는, 생활비는 조금 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월세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를 해오셔야지 유학을 안정적으로 마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게 있냐면요, 공부보다는 연애에 집중하는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새로운 사람이랑 어떤 관계라든지 연인으로서 발전한다든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지만 유학을 나왔을 때는 그거를 잠시 묻어두고 휴가 때라든지 아니면 여름 방학 때, 이럴 때 만나도 되는데 굳이 학기 중에 만나서 시간을 허비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부모님의 어떠한 시야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좀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유학을 나오셨으면 공부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모님과 혹은 본인의 엄청난 노력과 또 시간과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을 하셔야지 유학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종교에 심취하는 겁니다. 제 친한 친구 중에서도 건축을 전공을 했는데 너무나 종교에 심취한 나머지 석사를 못 따고 한국에 들어간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또래, 비슷한 학업을 한 친구들은 다 석사를 하고 마치고 석사를 따고 건축사 자격증을 따고 들어갔는데, 그 친구만큼 그 친구뿐만 아니라 몇몇이 있어요. 그걸 못하고 갔는데 그 주된 이유가 종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교회나 절이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도움을 참 많이 줘요. 도움을 많이 줘서 빨리 어떤 유학 생활을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만, 반대로
그 기간이 끝났으면 다시 네가 도움을 받은 만큼 도와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거부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본업이 학생인지 아니면 선교로 온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유학을 오셨으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종교 활동은 하시되, 종교를 가지시는 건 자유이기 때문에 종교 활동은 하시되, 하지만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시는 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한국 사람만 만난다. 참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요. 이것에 해외에 살면서 굳이 한국 사람들만 찾아다니고 만나고 한국 식당 가서 밥 먹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중요합니다. 가끔씩 한국 식당 가서 한국 음식도 그리울 수도 있고요. 또 한국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과 만나서 깊은 대화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해외에 유학을 나온 만큼 오히려 현지인들 아니면 동양인들, 다른 국가의 사람들과 만나서 교류하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또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외국인들과 가까이 다가가서 문화적인 교류를 하시는 것이 해외 생활에 참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특히나 유학 생활에 말이죠. 다섯 번째 유형은 언어 공부를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아니잖아요. 유학을 나온 곳은 한국이 아닌데 그 나라 언어, 뭐 영어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요. 특히나 뭐 독일에서 한다면 독어, 프랑스에서 한다면 불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언어 공부를 게을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친구한테 부탁하고, 아니면은 옆에 언어 통역하는 사람을 써서 유학하고, 그럴 거면 유학을 왜 나온지 잘 모르겠어요. 언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유학을 실패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언어 공부를 게으리하는 사람, 특히나 유럽은 영국을 제외하고는 영어가 그렇게 잘 소통이 되는 편이 아닙니다. 특히나 학교나 이런 데서는 전부 다 자국의 언어로 하게 돼 있죠. 뭐 경영학과라든지 마케팅 같은 소수 몇 가지 학교들은 영어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학과들은 대부분 현지 언어로 진행하기 때문에 현지 언어를 반드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유학을 실패하는 5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큰 돈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나온 유학이었는데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얻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을 보고 영상을 기억하게 됐고요. 지금 내용은 파리 삼촌이 프랑스에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과 또 지켜봐왔던 여러 유학생들을 토대로 제 주관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본 것이고요. 모두가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파리 삼촌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유학을 준비하고 계시는 유학생들이나 혹은 유학을 보내려고 고민하시는 부모님과 또 유학을 나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